산업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각종 대기업에 사회이사를 많이 한 사람이야. SK, LG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됐다?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인 줄 아세요? 기업의 사회이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산업부 장관이 됐어. 그 기업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어. 이건 미친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기업을 위해서 뛰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부 예산 구조를 보면 대기업으로 할당되는 예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R&D 같은 거 아닙니까? 수십조 원씩 그 할당이 되고, 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그 하이브리드 엔진 다 이게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거거든요. 뭐 삼성전자 그 CDMA 기술 그것도 다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건데,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R&D 예산으로 할당되어 있는 돈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져가는 게 다 대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각광받는 게 배터리 기술 아닙니까? 배터리 기술하면 LG지, 반도체 SK 하이닉스지. 근데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공정하게 어떤 이해관계 그 어떤 없이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겉에서 밖에서 보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는 이제 기업을 투명하게 하자는 데서 취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잘못 악용돼가지고 거수기로 활용되는데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TCK 사회이사 뭐 이런 걸 했는데 SK 하이닉스 사회이사 시절에는 최태원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야. 그 이사회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받는 급여 22억을 승인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친재벌인데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지, 인수위원회에 SK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들어갔다고. 네. 예. 근데 SK는 대장동에 투자한 그렇죠. 그거죠. 네. 이게 지금 이런 자들을 너무도 모렴치하게 집어넣는 그런 느낌? 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그 감옥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SK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 그 국회에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다니면서 했던 멘트가 굉장히 충격적인 멘트가 생각납니다. 커피 마시면서 요즘은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일은 아이들 같죠? 이러더라고요. 그 나이가 60 다 된 그 어른이 그 회장 한 사람이 감옥 갔다고 우리는 지금 아비 일은 자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SK도 결국에는 구멍가게인가? 사장 한 명 없어지면은 안 돌아가는 그런 구멍가게밖에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의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만 22억이고 나머지 계열사에서 사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 회사에서 다 합의 한 300억 정도의 월급을 받았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월급만으로도 300억을 받는다니. 요게 이제 그런 거잖아.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원민통제라면 산업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이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정 기업의 관련자야. 그러면 SK라든지 정책을 결정하고 그럴 때 LG라든지 쪽에 더 유리하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거기서 급여를 받았던 곳인데. 근데 옥중에 있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기업 총수가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뭐 이렇게 급여나 이런 거를 막 받잖아요. 공식 직함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구나, 회장.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거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관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규정이 애매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이사들은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최태원 유명한 사람들인데 사회이사가 오케이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 사회이사도 어차피 SK 그 기업의 돈을 받는데 당연히 그 기업에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이사 중에 감사위원회를 맡았다고 한들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거지. 그렇긴 하죠.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인수위의 경제 2분과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경제 2분과에 4명이에요, 총. 근데 3명이 SK야. 근데 이게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최태원 SK 회장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밀어 넣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윤석열이 또 SK 최태원을 또 자주 만납니다. 보면은 최태원이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을 받아 적는 부분에 사진도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창양 외에 이제 나머지 3명이 누구냐면 왕윤종, 유웅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인 고산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고산 빼고 다 SK인 거예요.
근데 이창양은 그래도 사회이사인데 나머지 2명은 아예 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되면은 SK 전성시대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윤석열이 지금 원전 채광국을 만들겠다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전 비중이 지금 30%쯤 된다고. 윤석열은 30%, 5% 올리겠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17, 8%까지 내리겠다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원전 비중을 올리면은 방사능 폐기물은 지금 경주가 꽉 찼다는데, 꽉 차간다는데, 예. 이제서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방사능 폐기물은 어디다가 갖다나? 대한민국 사회에 방패장 들어오는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투표 결과 지도 보면 빨간 동네 엄청 많잖아요. 음. 그냥 아무데나 툭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만들면 안 다 됩니까? 환영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지율이 높은 곳에 음. 지역의 혜택을 엄청 줘요. 방패장뿐만 아니라 원전 지을 때 그런 식의 회유를 하겠죠. 근데 이게 찬반이 워낙에 양론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방패장은 원전급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 그리 갖고 가거든. 그게 어디다가 묻느냐? 지하에 묻어요. 깊이 파가지고. 그러면 지하수 오염된다? 참 깝깝하다 이런 이게 생각 좀 들었어요. 정말 어떤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정말 엄밀하게 과학적으로만 따지면 충청북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왜냐면은 안반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층이 제일 두껍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 10m, 20m만 파고 내려가도 물이 나오고 그 흙으로 된 층이 나오잖아요. 근데 충청북도는 대부분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 자체가. 그래서 그 충청북도에다가 그러니까는 방패장을 설치하면은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죠. 돌을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이렇게 건설비가 합리적이냐, 이게 그 오랫동안 안전하냐, 이거를 막 조율하다가 결국에는 그 중저준이 방패장이 경주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주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만 기술적으로도 거기는 그 경주는 다 이게 모래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비가 그나마 덜 들어간다는 논리도 작용했던 거예요. 근데도 처음에 예상했던 건설비의 3배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엄청 많아요. 고준위 방패장은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입지는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건드려도 엄청나게 큰 어떤 폭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야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당선 네. 선물로 충청도에 방패장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럴 수도 오늘 있고. 이제 광화문에 있던 경찰이 들고 있던 그 방패. 그 방패장인가? 야 그 재밌다. 방패장인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아재 아이고, 개그예요. 이것들 진짜 아이고. 개딸들 미안해. 지목. 아니 웃겨서 그래 웃겨서. 자 그리고 하나 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8강에 진출했던 자는 불법 촬영, 준강제추행 이력이. 이 정도 이력 없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촬영과 준강제 촬영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더만요.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 몰래 촬영을 하다가 그걸 들켜서 아이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헤어짐을 통보받고 외로운 나머지 모르는 여성에 대해서 또 촬영을 하다가 이 새끼 완전 패티시네 이 새끼. 일베야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일베들이 이런 짓거리 하잖아. 아 근데 유독 여기는 왜 이런 애들만 모일까요? 진짜 많이 들어간다. 신기하네. 이 정도 이력 없으면 못 나온다니까요.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지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놀아도 될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아니 거죠. 그 윤석열 페이스북에 여가부 페이지 쓴 그 메시지 담당도 똑같이 불법 촬영으로 바로 간 거잖아요. 근데 야, 또 있었어 다른 이 사람이야. 상황은 박지현 비대위원장 아주 빡치게 하는 사건인데. 진짜? 와, 추덕한 진짜. 불꽃. 얘네들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네.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마 옛날에 그 노재승인가? 음. 걔도 사실 일베 마인드잖아요. 그 일베쯤 되는 애들이 국민의힘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지금 그거 정체성 숨기고 들어온 애들도 꽤 있을 거야. 근데 대변인 8강 올라간 거는 껌이고요. 진짜 관종 일베는 아까 했던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예요. 우리 호영이 형. 이 사람은 그냥 일베 꼰대더라고 그냥. 일베 꼰대.
그러니까 뭐 암의 특혜형 결혼이다. 있잖아요. 왜 그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료를 하면 안 된다. 예. 여기에 대놓고 그걸 조롱해. 여성 의사에 대해서는 뭐 청진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길이를. 청진기 아, 뭐 여성 3m. 환자에 대해서는 3m 청진기.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 주장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의사도 진료를 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 그냥 일배예요, 일배. 난 그런 사람한테 진료받기 싫은데. 이 지금 일배급이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 양반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 꼰대라는 게 그런 거야. 면접을 봤는데 사진과 너무 다르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외모평. 뭐, 야, 너, 니들 얘를 낳아. 그럼 얘를 낳으면은 암의 특효약이야. 아, 미친 새끼. 아니, 근데 의학적으로 전혀 없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써먹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근데 이분 농지법 위반으로도 또 지금 그러니까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많아서 농지법이 안 보여 지금. 그치? 농지법도 큰데 이거. 아 진짜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 참 것 같아요. 꼼꼼하게도. 진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일베에는 나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음.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재산 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 청문 준비실이 생기거든요. 장관이 지명이 되면 그 부처에서 이제 청문 준비팀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이제 그 장관 후보자의 재산 정리도 하고 이력도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사거리가 나오는데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 그냥 정호영 이름 써고 입력하고 검색만 해도 맞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산업부 우리 창양이 형은 싹 지워버렸다 그랬잖아. 이 그래요? 양반은 이게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시간보다 SNS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뭐 칼럼이나 무슨 뭐 블로그까지. 그러니까 IT 지식이 없다는 거지. 이창양 후보자는 그 디지털 장례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맡겼다 그러더라고요. 과거 기록을 싹 다 다 지웠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던 아 근데 거겠죠. 보니까 지금 시대의 장관으로 부적게 간 사람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이 사람만큼은 낙마시킨다는데 이 타겟팅이 바뀌었다. 너무 많아. 다 낙나시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다 떨어뜨릴 수는 없고 한동훈으로 약간 이동하는 분위기야 지금. 음. 한동훈 와. 때문에 우리 호영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의사인 것 제외하고 나면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자의 의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으로 집중시키면서 나머지 깜도 안 되는 장관 후보들을 그냥 통과시키려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윤석열의 빅픽처일 수 있다고. 동훈이 너희 새끼는 왜 우리 마누라랑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한 거야? 근데 너 법무부 장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좀 양심적으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어떤 충심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쪽의 시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40년 지기 친구인 정호영 씨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요. 기획재정부를 제외하면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 보건복지부예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00조 단위가 될까 말까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OECD 절반밖에 안 되는 건 맞는데 전체 예산이 그럼에도 제일 많아요.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놓고 따지면 가장 측근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건복지부 예산 다 아니고 우리가 그 여성가족부 30조 예산이라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와 좀 비슷하게 복지성 예산이 복지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그 부처에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예. 다 합치면은 몇백조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정호영하고 40년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호영이 경북에서 태어나서 쭉 대구 영신고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경북대에서 일하거든요. 경북대 의대 거기서 전문의 따고 대구에서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40년 친구가 된 거냐? 저는 이 부분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버지들끼리 엄청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친하다고 하잖아요.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뭐 위암 쪽 외과 수술로는 유명한 뭐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는 필요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중에 보건 업무는 20, 복지 업무가 80쯤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상구 원장님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 새날이 어떤 악플을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엮지 마세요. 보내지 마. 이상구 원장님 보고 계시면 제가 보내려고 한대요. 이상땡 한 명으로 만족합시다. 그렇게 이상땡 이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버렸다 말했어요. 예. 자, 어쨌건 이분이 보면은 이상한 꼰대 관종 일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 사람 지금 계속 나오는 것마다 좀 이상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소개할 때 보건복지 전문가가 아니신데 장관으로 임명하시면 어떡합니까? 기자가 그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전문가는 차관 임명하면 됩니다. 그 장관 그 왜? 장관 임명하면 되잖아 그거를.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진짜. 둘이 약속을 했나 보지. 도원결이 내가 호영이 너는 내가 장관 만들어 줄겠네 약속 시키나 보지. 아무튼 웃기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데려와도 꼭 이런 것들만 데려오는지 정말 대단하다. 한동훈 피크.